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완연한 조정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 진행됐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이제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2차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냐? 1차 베어마켓 랠리는 지난번이죠. 지난 그 7월 달부터 7월 중순부터 시작됐던 1차적인 어떤 그 레이스 국면, 요 국면이죠. 잠깐만요. 요 국면이죠. 요 국면에서 나타났던 그 상승의 흐름을 이제 그 당시에 1차 베어 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단기 추세 흐름을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 베어 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그 워딩에 좀 주목을 해라라는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추세 흐름을 보이면서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베어마켓 랠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장 국면 하에서의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은 어느 선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꼬꾸러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승 국면에서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한 발은 좀 뒤로 뺀 가운데에서의 어떤 그런 시장 대응을 제가 이제 주문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제가 두 번에 걸친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죠? 1차적으로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1차적인 상승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한 3주간에 걸쳐서 200일 이동평균선, 즉 한 2,500선 정도까지가 추가적인 어떤 단기 상승의 목표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흐름에 오면서 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가운데 최근 한 1주 넘게 이제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럼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는 2차 베어 마켓 랠리가 이제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제 시장의 흐름 이면에 이번 그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선도주들, 그 종목들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최근 장세, 그러니까 특히 이번 2차 베어 마켓 랠리의 핵심 주도주는 뭐였습니까? 가장 떠오르는 종목, 한 종목이 일단은 있었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는 어떤 선도주가 먼저 시장의 흐름을 견인을 해주면서 일정 수준까지 지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부터 시작됐던 2차 베어마켓 랠리의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로 확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 조정의 흐름이 왜 나타났으며, 그리고 이 조정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번 어떤 2차 베어마켓 랠리의 파동이 일정 정도는 약간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즉,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삼성 SDI라든지, 그죠?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핵심 선도주 군단들의 경우가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을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끌어줬는데, 걔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번 베어마켓 랠리에서 여러분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가격 메리트가 해소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시장의 흐름은 일정 정도의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한 달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게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어떤 시장, 어떤 모멘텀의 변화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2차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됐던 가장 핵심 부분들은 단기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주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빠졌던 데에 따른 반발 매수, 이게 이런 흐름에 의해서 2차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해소되는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조정이라는 것이
다시 새로운 모멘텀 변화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이번 상승 모멘텀이 이제는 소진됨에 따라서 시장은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조정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시장은 뭡니까?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일정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은 뒤풀이 파동에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의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어떤 그 모멘텀의 변화에 의한 조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정의 포인트는 결국은 가격이 그동안에는 쌌었는데 그 쌌던 가격이 일정 정도는 뭡니까? 이제 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경계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이격 조정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는 차익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숨고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는 좀 조심하고 밑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대응에 임하자.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되었죠. 그러면은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질 때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건 없어요. 예, 그냥 빠지는 건 없고 일정 정도 이제 조정을 주는데 반등 줬다가 조정되고 반등 조정 주고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이 그런 흐름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1선, 33일선까지 선제적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일정 정도 한 2%, 3% 정도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뒤풀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번에 이제 2,500포인트, 정확하게 2,499포인트까지 찍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뭡니까? 전체적인 시세 흐름들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조금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이 들어오는 것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전 고점 밑에서 나타나는 반등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뒤풀이 파동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가들의 경우는 이 흐름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는 이 손해를 볼 때 말입니다. 물릴 때 말이에요. 우리 개인투자들이 물릴 때 어디서 많이 물리냐면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많이 물려요. 뒤풀이 파동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말입니다. 이 차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시세들이 말입니다.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외마디 고점을 주고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세가.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시세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빠지냐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이제 뭐냐고 그러면은 쌍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쌍봉을 주는 이유가 여기서 보통 보면은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다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세가 이제는 추세 트렌드가 꺾였다라고 했을 때 뒤풀이 파동에서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에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물릴 수밖에 없냐면요. 다시 간다, 더 간다라는 관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뭐냐면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추세 트렌드가 어떤 모멘텀에 의한 어떤 상승의 흐름이 아니었고 베어마켓 랠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다시 강하게 뚫을 것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이제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된 국면이다. 그 전제 하에서 뒤풀이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히 집중력을 요하고 특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주가가 계속 밀릴 때는 가격이 싸거나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사서 손해를 봐도 기다리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물리는 게 많이 올라온 고점 자리에서 그리고 고점의 그 다음 자리에서 물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더 걸리고 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는 뒤풀이 파동이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물리면은 조금 더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시세 대응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그러면 뒤풀이 반응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제 진입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 뒤풀이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번에 나타났던 어떤 그 상승의 모멘텀, 가격이 이제 워낙 싸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간단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수가 막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5만 1,000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200일선 근방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이게 이번에 한 6만 3,000원대까지 왔으니까 한 12,000원? 2,000원 정도, 한 10%,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어떤 반도체의 어떤 그런 업황의 변화라든지 실적의 큰 개선 이런 부분에 기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갖다 팔면서 비중을 엄청나게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가격대가 5만 원대 들어오고 되니까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좀 더 채우는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막 좋아진다거나 이런 배경화에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5만 원짜리 주식이 6만 2천 원짜리 3천 원까지 오니까 이 자리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싸다라는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시세들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조정을 보이게 되고 지수는 이제는 탄력이 둔화되는 상황.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어떤 베어마켓 랠리의 흐름이 이제는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배경이 결국은 뭐냐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해소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평가 메리트가 해소됐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뭡니까? 단기 경계 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 경계 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식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기준으로 말입니다. 한 10%, 20% 올라온 종목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번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뭐 어떤 그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가격 모멘텀이었었는데 대형주 군단들이 저점 대비해서 10%, 20% 올라오게 되니까 뭡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해소되는 것과 더불어서 단기 경계 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경계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일정 정도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주가 조정의 흐름이 당연히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시장의 중기 하락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해요, 여러분들. 중기 하락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그 시장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 주변의 어떤 그런 이슈, 토픽들을 보면은 뭐 어젠가요? 우리나라 이제 BIS 지수 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75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비관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 분기마다 돌아오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것들이 지금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흐름은 여전히 시장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시장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 하락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를 이번에 이제 보면 2130선에서 2000 거의 한 500선까지 이제 올려놨었는데 2500포인트에서 더 올리려고 하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격 모멘텀에 기반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면 이제는 또 새로운 추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1차 목표치에서 수정했던 2차 목표치, 즉 2500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추가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그널을 하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저점 시그널도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신용잔고가 선행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간단한 우리가 수급이라든지 추세만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흐름 변화에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잔고가 느느냐 주느냐. 이 부분들 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장의 어떤 추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컨대 이번에 이제 제가 저점을 잡아낼 때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용잔고가 털리는,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의 소화 과정을 주목해라라는 말씀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지수가 저점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뭐 바닥을 딱 찍었던 것이 아니라 뭐 바닥 이후에 바닥 상황 속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는 신용잔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과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최저점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15조 9천억 대였어요.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15조 9,600억 이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9조 원 정도 됐던 부분들이 15조 9천억 대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일정 정도는 뭡니까? 저점을 만들니까 16조 원대에서 이제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 신용은요, 후행돼요. 왜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저점에서는 안 사고 이제 좀 지수가 저점 형성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첫 마디도 아니고 둘째 마디 이 정도에서 막 이제 또 이거 되나 보다 해가지고서 또 빚내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뒷북 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기 과열권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용을 걸어서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되니까 투기적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신용잔고는요 항상 한 2, 3일 정도 늦어요. 근데 현재 기준, 그러니까 11월 22일,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7조 원대까지 이번에, 그러니까 15조 9천억 대까지 줄었던 신용융자 잔고가 17조 원대까지 또 다시 늘어났어요. 한 1조 원 정도 이번 지수 상승 국면 속에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또 서서히 또 이제 투기적 단기 매수 심리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약간 오버런 시켰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시장에 이렇게 단기 경계 신호, 과열 신호를 주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세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세의 흐름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시장을 끌었던 선발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뒤풀이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그냥 뒤풀이 파동이라는 게 그냥 외마디 고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마디 고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점 줬다가 다시 한번 고점 주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개인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보면은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게요. 이걸 뚫어내면서 더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래량 이런 데도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버리고 난 다음에 좀 보세요. 이 지역까지 오면은. 이때부터는 또 이제 손쓰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세들이요. 이번에 그 주도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 이런 뒤풀이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네.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선발적으로 올라갔던 선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뒤풀이 파동이 형성되고 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형주 장세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업종별 비교 차트거든요. 비교 차트인데 대부분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끌었던 이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IT 업종이죠. 이게 지금 IT 업종이 되는데 IT 업종이 이제 가장 이번에 탄력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예. 요거는 이제 철강 업종이에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포스코하고 동국제강이 워낙 이제 아직까지 얘네들은 좀 살아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니까 철강이 가장 이제 강한데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이번에 끌어줬던 업종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업종인데 전부 다 보면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 뒤풀이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특히 이제 대형주, 어차피 지금 이번에 시장에 우리가 흐름을 풀어나갈 때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기 때문에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되는데 대형주 흐름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의 뒤풀이 파동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뒤풀이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잘못 들어갔다가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세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올라간 중소형주들의 경우 그나마 이제 보면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라갔던 종목들, 증권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빨간불이 나왔는데, 증권업종,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반등 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은 오늘 그 중소형주 쪽에서 단기 순환 흐름이 들어왔던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은 새로운 추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화장품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한 10% 넘게 빠졌던 흐름들이 일정 정도 약간씩 이제 반등을 주는 흐름,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뒤풀이 파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세가 선순환 과정에서 이제는 걸리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지금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뒤풀이 파동, 그러니까 2차 베어마켓 랠리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 2,500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지수 저점 국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2,400포인트가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자리에서 조금씩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다시 이번 지수의 흐름은 33선까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좀 중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약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뭐 쉽게 그냥 막 팔 필요는 없겠지만은 반등 줄 때마다 또 지금부터 또 현금화 관점, 이 관점이 좀 필요한 지점으로 전반적인 시세 흐름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수는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 2,400포인트대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전한 지지선은 아니라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걸 교두보로 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현금 확대 전략은 어디까지? 2,400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2,450선까지. 그렇다면 2,400포인트에서 약간 뭐 기술적으로는 약간 조금씩 샀다가 2,450선에서 단기적으로 때리는 관점의 대응. 이게 향후 일주일간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변하고 추세가 변하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단기 베어마켓 랠리 국면이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적극 공략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2,4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매수의 규모를 줄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2,450선 중심에서는 기민하게 좀 이익 난 거는 좀 이익을 실현하고, 그런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그 전환된 데 따른 그런 기민한 대응이 현재 국면부터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뒤풀이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여기서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막 배팅 들어가다 보면은 물리면은 또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대응이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